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1차 과목인 관계법령의 첫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명 농품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농품법을 공부할 것이고요. 일단 농품법의 시험의 출제 비중은 지금까지 13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14회 시험에는 1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에서 14문항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농산품질관리법은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법령이다 보니까 항상 기본은 우리 법률에다가 농산품질관리법입니다. 그리고 또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공부할 겁니다. 시행령 보통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불령인 시행규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요. 실제 조문으로 따지면 법률만 놓고 123개인데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 합하면 조문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많은 조문들을 같이 정리를 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법률의 내용, 즉 농법의 기본적 구조를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항상 어느 법이든 제일 처음에는 총칙이 나오죠. 총칙에 관한 사항이 보통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이 우리 표준 규격입니다. 농수산물, 즉 농산물의 표준 규격이나 내지는 품질 관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은 이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장이 유전자 변형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파트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네 번째 장이 이제 안전성 조사에 관한 파트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농산물의 검사 그리고 검정 테마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내지는 검정이지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일곱 번째가 벌칙 내용이죠. 자, 그래서 총에서 이제 크게 보면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총칙에 관한 사항에서 보통 출제되는 걸 보면요. 일단 여기는 세 가지 방향을 공부할 겁니다.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에 관한 테마 정리할 것입니다. 자, 목적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13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목적 부분. 자, 그리고 항상 잘 나오는 용어정의 테마입니다. 우리 법에서 용어정의 테마는 여러분 항상 잘 나오는 파트에 해당되죠. 중요한 파트입니다. 농산물 용어라든가요. 이런 것 항상 잘 나오는 파트이지요. 자, 또 세 번째는 자,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회가 나오죠.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회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을 총칙에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규격 및 품질관리 쪽은 여러분 정리할 게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은 우리 표준 규격입니다. 자, 표준 규격이 포장하고 등급 규격이 있는데 가장 출제 많이 되는 파트고 14회 시험에서도 등급 규격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 파트도 대단히 중요한 테마다. 별판 2개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농산물 우수 관리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우수 관리에 관한 테마. 여기도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 관리. 자,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 이력 추적 관리도 출제가 자주 되는 테마이고요. 자, 사후 관리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할 거니까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죠. 자,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이 파트들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테마들입니다. 전체 다 해서 별표를 다 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파트만 해도 기본적으로 5개 이상, 많이 나오면 6개, 더 나오면 여러분들 7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테마입니다. 뭐 표준교육도 한 문제 꼭 나오겠죠. 우수관리도 1개, 2개, 이력추적까지도 1개, 2개, 지적표시도 보통 2문제 이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2문제씩 나온다 해서 8문제인데 뭐 표준교육은 한 문제 잡는다 하더라도 많이 나오면 7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적게 나오면 5개죠. 그래서 여기 표준교육, 표준관리 쪽은 5개에서 7개. 그래서 우리 농산 품질관리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표시가 있고요. 유전자 변형에 관한 농산물 표시에 관한 문제. 이거 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안전성 조사 부분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죠? 여기도 안 빠져 출제가 된다. 유전자 쪽은 한 번씩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안전성 조사 우리 검사 검정 있죠? 이것은 또 안 빠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들입니다. 각종 검사 검정 정리할 것이고요. 또 보칙 쪽에서는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자, 매번 우리 13에도 나오고 14도 출제됐죠?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 관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농산물 품질 관리사. 자, 보통 이제 업무 범위, 직무 이 부분이 항상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품질 관리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업무만 물어보기도 하고 항상 출제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벌칙 부분도 주로 형벌 조항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과태료보다는 형벌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잘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14회 시험에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벌칙 쪽 내용을 잘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7장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 어느 부분 하나 뭐 만만히 보고 버릴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각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고 안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조사도 중요한 파트고 검사 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각 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법 1조에 나와 있죠. 목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품질법의 가장 기본인 목적 테마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13회 시험에 나왔었고 뭐 기존 시험이 과거에 뭐 8회든 뭐 전다 출제됐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 1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품성을 향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사항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자, 품질을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방향은 두 가지 도움이 되는데 자, 또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이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안전성이나 상품성입니다. 자,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게 항상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증대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다. 품질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역시 소득 증대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입니다. 수단으로는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럼 중간 과정에서는 안전성의 상품성을 향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강가 이제 목적상에서 소비자 보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생산자 보호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나오죠. 소득 증대는 결국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겠다. 그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3회 시험에서는 자, 목적사항이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목적이다. 자,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목적이다. 뭐 이런 건 틀린 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8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가 나왔었죠. 가로넣기. 이래서 자, 적절한 뭘 통해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의 무엇을 확보하는 거죠?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무엇을 향상시킨다?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의 소득 증대하고 뭘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 8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로 넣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목적상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이라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조입니다. 용어 정의로 가겠습니다. 자, 농법에서 가장 또 중심인 용어 정의 테마입니다. 용어에 관한 파트도 항상 출제가 잘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농업인이든 뭐 생산자 단체든 등등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 테마에서는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농산물이 나오죠. 자, 농산물입니다. 자, 농산물 개념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 뭘 통한 거죠?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입니다.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입니다. 자, 대통령은 시행령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 우리 농업활동을 네 가지로 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산물은 자, 농업활동에 의한 건데 그 농업활동이 자, 대통령령에 의하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농작물 재배업이라고 나오죠. 자, 농작물 재배업입니다. 재배업의 활동에서 나온 것이 농산물. 자, 두 번째는 축산업이 나오죠. 축산업입니다. 자, 그 세 가지죠. 세 번째는 임업이 나오죠. 임업입니다. 자, 그래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활동이죠. 여기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우리가 농산물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자, 그래서 농산물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의 농산물하고 이제 틀리게 물어보는 것이 농산가공품입니다. 농산가공품은 농산물을 원료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농산물이 간간히 여기서 가공이란 말 나오면 틀린 질문 되는 것이에요. 뭐 농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즉 농작물 재배업을 통하여 가공된 산물 이렇게 나오면 가공한 제품 하면 여기서는 농산가공품이지 농산물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농산물 개념은 일단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 우리 6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생산자 단체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생산자 단체가 나오는데요. 자, 생산자 단체는 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나오죠. 거기 생산자하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생산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농업이나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자, 농업 또는 식품산업기본법 줄여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나오죠. 자,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부령. 그래서 이 생산단체 파트에서 간간히 부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농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생산자 단체는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나 또 우리 부령에 정하는 단체들이 전부 다 생산단체로 나옵니다. 이 생산단체는 자, 우리 내지는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생산단체는 우리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나오죠.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나옵니다. 줄여서 여러분 여기 편하게 농협 하나 들어가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산림조합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이나 역시 중앙회죠. 자, 세 번째는 여변초입니다. 역시 여변초 그냥 조합이라고 쓰겠습니다. 줄여서 여변초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전문 생산자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생산자 단체들입니다. 여기 이제 부령으로 정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자, 보시면 영농조합법이 나오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그 회사법인, 즉 농업회사법인이죠. 자, 강가님들 어업회사, 어업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산물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농업이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자,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불행에서 정한 것. 위에 네 가지는 농업 및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생산자 단체들입니다. 여기 또 생산단체 종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생산단체가 아닌 거다고 물어보니까 일단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중앙에 따라갑니다. 또 산림조합 및 중앙에도 따라가시고 여기 전부 다 우리 중앙에 그래서 농업협동조합 및 거기 중앙회가 따라간다. 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따라갑니다. 또 여변처 생산협동조합도 중앙회가 따라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 생산자 조직이 있죠. 여분만 여러분 두 가지 것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것. 일단 농업인이 몇 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이 결성한 것이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 맞게 써놓고 전문 유통 조직이다. 이러면 여러분 틀려요. 유통에 관련된 조직이 아니고 생산자 조직입니다. 왜? 생산자 단체니까. 그래서 유통조합 틀리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생산자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여변처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플러스 한다 중앙회, 그리고 5명 이상이 만든 전문 생산자 조직. 자, 그리고 또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가 생산자 단체다. 이렇게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물류 정보화가 물류 표준화가 나오죠. 자, 세 번째가 여러분들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화 파트는 거기는 좀 가로 넣기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가로 넣기. 자, 보시면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각 단계죠. 운송, 보관, 하역, 포장입니다. 단계에서 기기, 용기, 설비, 그리고 아울러서 정보 등이죠. 이것을 규격하는 거죠. 호환성하고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거다. 물류 표준의 가장 기본 핵심은 거기 기기, 용기, 그리고 설비, 정보 등이거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기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 용기, 자, 기기나 용기, 설비, 정보 등입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죠? 규격화 시키는 거다. 물류 표준화는 것은 바로 규격화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규격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일명 호환성하고 연계성입니다. 호환성. 자, 그리고 연계성이죠. 자, 이것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표준화가 되면서 호환성, 연계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 자, 그래서 물류 표준화에는 규격화란 말, 그리고 호환성, 연계성. 자, 이 부분을 가로넣기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농산물 우수관리 나오죠? 자, 농산물 우수관리는 또 비교할 것이 거기 이력 추적관리 뭐 이런 거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력 추적관리입니다. 자, 농산물 우수관리라는 것은 그 키워드가 자,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수확 후 관리 같은 나오죠. 그래서 농산물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즉 안전성과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다시 말하면 저장, 세척, 건조, 그리고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 나오죠. 이런 걸 할 때 일반적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요소, 농업환경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력 우수관리는 농약 등입니다. 거기 나오는 농약. 자, 그리고 중금속 또는 그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나오죠. 잔류물질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농산물 우수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기타 우리 중금속 또 잔류하는 일종의 오염물질들이죠. 그래서 잔류, 유기 오염물질 이런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농산물 우수관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이력 추적 관리는 우리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이지요.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죠. 각 정보입니다. 그 농산물의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단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력 추적 관리는 왜 나와 있죠? 농산물 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원인이 나오게 되면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정보를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자, 간간히 이렇게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은 농산물 우수관리다 이렇게 넣으면 틀리겠죠. 또 일반적으로 유해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거 이게 이력 추적 관리다. 여기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를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농산물 우수관리는 키워드가 우수관리는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농산물 우수관리다. 이력 추적 관리는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에 그 농산물에 관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다. 그래서 우수 관리하고 이력 추적 관리 두 개 비교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리적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하죠. 표시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 표시는 자, 우리 법 조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 표시는 농산물 또는 가공품입니다.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특징.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 표시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자, 지적 표시는 말 그대로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나오죠.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입니다. 그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알겠죠? 특성 지역의 특성입니다.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하는 것은 그 특정 지역에서 자, 생산됐거나 자, 그리고 제조 그리고 가공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지적 표시의 기본적인 틀은 본질적 특정지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그 농산물의 생산이나 그 특정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됐거나 가공품은 가공됐겠죠.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적 표시입니다. 여기는 유통은 안 들어갑니다. 유통됐다는 말의 의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적 표시는 거기서 생산, 제조, 가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은 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 표시권은 거기에 따른 지식 재산권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 동음 이어라고 나오죠.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여기도 개념 문제는 이래요. 동음 이어 지적 표시란 말의 의미는 뭐죠? 일단 동일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같죠. 동음이니까. 하지만 지역이 자,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이 다른 그런 지적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같다. 자, 발음은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이 다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동음 이어 지적 표시가 하는 개념이죠. 여기는 타인의 지적 표시하고 발음은 같고
또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표시, 동일한 지역을 표시하는 지적 표시 이렇게 넣으면 틀려요. 그죠? 지역이 동일한 게 아니라 지역이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지적 표시를 말합니다. 이게 동일하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 이게 그냥 동음이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표시권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적 표시는 등록된 지적 표시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은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를 지적 표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나옵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개념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보실까요? 일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이 개념에서는 두 가지 것을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이란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니까 자, 말 그대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전자 분리 재조합이 바로 뭐죠? 인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인공적, 근데 이것도 자연적으로 이런 말로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의도한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분리 재조합했기 때문에 의도한 특성, 우리가 여기서 뭐 수박인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요. 아니면 꼭지를 더 크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의도한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문제상으로 뭐 의도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틀린 지문인데요. 두 가지 건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이는 것이 자연적 하면 틀린 것이고, 또 의도한 특성이지 의도하지 않는 특성이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7번째는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자, 유해물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은 한 가지 종류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유해물질의 기본적 개념이 나와 있죠. 유해물질은 농약이나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또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유해물질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것.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유해물질 개념에서 뭐 우리 보건 불량이다, 우리 보건복지 불량이다,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불량이다, 다 틀려요. 또는 대통령령이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유해물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유해물질의 종류, 총리령을 정하는 것 중에 나와 있죠. 유해물질 종류 등이 쭉 나옵니다. 그 종류 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농약 나오잖아요. 중금속, 그리고 항생물질,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또 생물 독소, 곰팡이 독소도 들어가죠. 또 방사성 물질 중에 방사능, 또 그 밖에 유독성 물질들 되겠죠. 이런 게 전부 다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육해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 유해물질에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을 써버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해물질 환경 호르몬은 없습니다. 대신 항생물질은 들어가 있죠. 항생물질 들어가 있고 곰팡이 독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성 미생물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 전부 다 유해물질에 포함이 된다. 유해물질은 총량에서 정하는 것이고 대신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지 아니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8번째입니다. 여기는 식품 개념이죠. 식품이 뭔가 나와 있네요. 자, 식품 개념은 거기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말하죠. 식품은 먹거나 마시는 것. 또 한 가지,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 이것을 식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식품 산업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환하고 했죠. 이렇게 되면 다 우리 식품 산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뭐 거기는 뭐 식품 정도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적인 테마에서는 우리 농산물이든 또 생산자 단체에 관한 테마이든 또는 물류 표준화, 우수 간력, 이력 추적 관리, 그리고 지적 표시, 지적 표시권, 동음, 이어, 지적 표시 이런 거 각 어떤 걸 바꿔 나오는지 정리드렸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해 물질 뭐 이 정도, 뭐 식품은 간단하니까요. 이 정도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항상 한 문제 출제된다고는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예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자, 용어 정의가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물어봤죠? 1번입니다. 농산물인데 가공된 농산물. 자, 가공이란 말로 하면 안 된다겠죠? 농산물은 가공이란 말로 가공되면 농산 가공품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틀렸고요. 2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자, 유전자는 인공적입니다. 그리고 의도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 생산자는 일반점들 우리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온 생산단체하고 그리고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겠죠.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두 가지. 그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정의됐죠. 생산단체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영하면 틀립니다. 거기에는 부령입니다. 농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 유해물질은 총리령입니다. 이 또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농산물 개념은 농업활동인데 농업활동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나와 있죠. 대통령령. 또 생산자 단체입니다. 생산자는 우리 기본법에도 있지만 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유해물질의 종류에 관한 테마는 어디 한다고요? 총리령이다. 이 세 가지는 비교 개념에서 같이 또 입력해 두시면 되겠다. 농산물 개념은 대통령령이 나오고 생산자 단체 개념은 부령이 나오고 유해물질 개념은 총리령이 나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이력 추적 관리는 여러분들 생산 단계,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그죠?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은 심의부터 시작해서 또 표준 기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